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기 4348년 개천절 아침입니다. 네, 국조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BC 2333년 이후에 제천의식으로 기념을 해왔고요. 또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처음으로 기념한 이후 아직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국경일이 바로 오늘 개천절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태백산 천재단에서는 천재가 봉행이 되는데요. 요즘은 그 개천절의 의미가 좀 희미해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죠. 달력 속의 기념일이 아닌 살아있는 역사로서의 개천을 이 아침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해야 할 때 분명하게 말하는 방송 뉴스토크 말씀 시작합니다. 네, 강릉시를 가로지르는 남대천이 수질이 참 나쁘다고 그럽니다. 이걸 취재한 김인성 기자와 이번에 함께하겠습니다. 강릉 남대천에 해마다 물고기 폐사가 반복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군요. 지난 5월에 강릉 남대천에 물고기가 폐사했다 하는 네. 제보가 들어왔고요. 네. 여러 가지 악취와 이런 것들 진동한다는 남대천 관련된 제보가 잇따르고 있었던 네. 상황이었는데 네. 강릉 남대천에 죽은 물고기가 떠올라 공무원들이 건져냅니다. 쓰레기 봉투에 마구 퍼담아 놓기도 할 정도로 많아 일주일 새 수천 마리가 죽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만 해도 거의 몇백 마리 정도 돼 보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수천 마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릉 남대천에선 해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단 흐르는 물 자체가 굉장히 줄었다. 올해 사상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다. 하류 부근의 수온이 급격히 올라가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을 했고 물속에 있는 용존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물고기가 죽은 게 아닌가 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물이 줄어든 건 뭐 역시 가장 큰 이유가 가뭄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강릉 남대천 물이 부족해진 원인은 오봉저수지에서 방류하는 양이 적었기 때문이다. 네. 오봉저수지에서 물이 적게 방류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저희가 이제 전문가하고 취재진이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네. 강릉 남대천으로 흐르는 물의 양을 재보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강릉 남대천 상류로 올라가 봤습니다. 농업용수와 강릉 남대천 하천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수로입니다. 아예 최근 몇 달간 물이 흐른 흔적 자체가 없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상당 기간 동안 하천에 물을 전혀 공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장에서는 올해 봄 같은 경우에는 하천 유지용수를 7개월째 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네. 농업용수마저도 이틀에 한 번씩 흘려보내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생활용수 역시 조금씩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실제로 가뭄이 좀 심했던 거는 뭐 사실이고요. 네. 어쨌든 7개월이나 하천 유지용수를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으로 생태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기능을 아예 하지 못하는 7개월을 보내게 된 그런 상황이었고 이 가뭄에다가 오봉저수지의 그 방류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제 맞물려서 더욱더 이제 극심한 그 수질 악화 현상으로 이제 치달은 것 같은데 말이죠. 원래 농어촌공사하고 강릉시하고 보통 이제 수자원 같은 거 계약해서 어느 정도 보내줘라 그러면 얼마 돈 주겠다 이렇게 계약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2001년 이후에 강릉시가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마다 그 상수원 값으로 네. 적게는 17억여 원에서 많게는 23억여 원까지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상수원료를 지급을 하면서 하천 유지 용수를 일정 부분씩 흘려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네. 네. 초당 0.4톤씩 흘려보내게 돼 있는데 네. 상류로 유입되는 유입수 자체가 워낙 적은 뭐 가뭄 현상이 계속 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0.4톤씩 흘려보내다가는 오봉저수지가 마른다. 네. 그래서 0.256톤씩 흘려보내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가 네. 2013년도에 50여 차례에 걸쳐서 실제 방류하는 양을 측정을 했던 그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0.056톤 초당, 법에는 0.4톤, 두 기관의 약속은 0.256톤. 그런데 실제는 0.05톤. 네. 그럼 당시 약속한 수치보다도 5분의 1 수준인데다가 네. 그때는 올해만큼 가뭄이 심하지 않았을 때인데도 이렇게 적게 흘려보냈다. 농어촌공사는 원래 애초에 하천 유지 용수 자체를 약속한 양만큼 흘려보내지 않고 있었던 어떤 강한 의혹이 있는 거죠. 네. 농어촌공사에서는 맞다. 이 하천의 유지용수 이런 부분을 재산정할 필요가 좀 있다. 세월이 흐른 만큼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정작 강릉시의 공무원은 우리가 하천 유지용수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뭐하러 알아야 되냐라고 저에게 얘기하면서 저를 굉장히 놀래켰거든요. 강릉시가 농어촌공사에 해마다 20억 원 가량의 물값을 내고 하천 유지 용수를 공급받기로 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하천 유지용수를 덜 방류하고 상수원수로 판 것인 만큼 물값을 재산정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물값 협약을 할 때 하천 유지 용수를
제대로 공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협약을 새롭게 해야만이 강릉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방류를 하는 것도 다시 재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그런 계획도 다시 시나 관계기관하고 이제 뭐 여러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정작 문제를 제기해야 할 강릉시는 하천 용수를 얼마나 내보내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천을 방류된까지 우리가 체크하고 뭐그 양이 얼마씩 나오냐 안 나오냐 다시 그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매달리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림 봤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보도인데 20억 원이라는 이 큰 돈을 해마다 지급을 하면서 이게 서로 지금 이만큼 방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이 약속이라는 게 그냥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건가요? 법으로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약속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안 지켰을 때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공무원이 직무유기한 거 아닙니까? 네. 중요한 사실은 20억 원이라는 돈이 강릉시가 자기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 네. 우리 강릉 시민들의 세금인데 이들이 약속을 지키는지 돈이 정말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뭐하러 우리가 확인하느냐라고 반문하는 그런 태도는 공무원이 할 그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뭐 합니다. 소송하면 되겠죠. 물값 덜 내고 싶다고 하면은 소송해서 받아내면 되겠죠. 김성 기자 근데 취재 때문에 남대천 여러 번 가봤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4월 무렵부터 해서 최근까지 한 6개월째 남대천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제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수중 카메라를 가지고 쭉 훑으면서 갔더니 두 곳의 중요한 지점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수질이 나빠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봉저수지에서 흐른 물이 상류에서는 굉장히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두 군데 지점에서 급격하게 수질이 나빠지는데요. 제가 네. 이 지점이 두산보라는 지점인데요. 네. 수질 검사를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이제 했는데 오봉저 수지에서 나온 물이 1급수, 2급수를 유지하다가 이 두산보 인근의 고인체로 정체가 되면서 갑자기 4급수로 떨어집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를 지나서 이제 흐른 물이 포남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포남보에 갇힌 물부터 포남보 하류 쪽은 전부 다 6급수 이하로 떨어집니다. 네. 이 두 군데 지점이 강릉 남대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강릉 남대천의 실제 수질이 어떤지를 확인을 한번 해봤죠. 네. 상류의 롯데주류 앞에 네. 또 한 곳은 두산보 지점입니다. 네. 상류인 회산동 지점은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와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총 2는 좋음, 중류인 두산보의 경우 총 유기탄소량과 총 2는 매우 좋음이 나왔지만 BOD와 COD는 보통, 부유물질량은 약간 나쁨이었습니다. 하류인 포남보의 경우 BOD와 COD 총 유기탄소량 등에서 매우 나쁨으로 나왔고 포남보 옆 생태하천의 경우는 모든 항목에서 측정값이 매우 나쁨의 기준치보다 훨씬 나쁘게 나와 측정이 무의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도 매달 수질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알려드리자면 네. 이 롯데주류 앞에서 똑같이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 포남대교 아래에서 합니다. 네. 포남교 아래에서 네. 한 군데는 남대천 체육공원 야구장 있는 앞에 이렇게 세 군데서 합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수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었던 요 세 군데 지점 중에 가장 상류와 중류 이 지점 두 곳을 환경부에 보고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네. 늘 롯데주류 앞에서 하는 상류층에서 하는 거는 1급수, 2급수가 나옵니다. 네. 저희도 똑같은 결과를 얻었거든요. 네. 그런데 호남교 이 아래에서 하는 것도 늘 2급수 안에 드는 겁니다. 네. 네. 자, 이 두 군데가 그럼 과연 진짜 1급수냐? 여기는 어떻게 된 거냐? 환경부가 강릉시의 수질검사 자료를 받아 공고한 지난해 말 기준 강릉 남대천 수질 상태입니다. 포남 지점의 수질이 1B, 즉 좋음으로 돼 있고 총 인 항목만 약간 좋음으로 돼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지난 4월엔 오히려 매우 좋음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강릉시는 두산주류 인근과 포남교 아래 그리고 바다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하류에서 매달 수질 검사를 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갈수기에도 늘 바닷물이 들어차 뒤섞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이 많거나 잘 흐르는 곳에서만 수질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지점에서 수질을 관측해서 남대천의 신규 정책을 pin다는 것은 제대로 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남대천 수질 개선과 관련된 강릉시의 정책은 헛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강릉시가 매번 수질 검사를 하는 곳과 포남보 인근의 수질 검사 결과는 한눈에도 차이가 확연한 겁니다. 두 번째는 수질 검사를 하는 현장을 쫓아갔더니 방식이 잘못됐더라. 네.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 둘이 나와 수질 검사를 위해 물을 담습니다. 그런데 표층에 흐르는 물만 조심스레 퍼담습니다. 현행 수질오염 공정시험 방법을 보면 하천수의 경우 수심 2m를 기준으로 가운데 2분의 1 지점, 표층으로부터 3분의 1 깊이에서 물을 담아야 하고 수심 2m를 넘는 곳에선 3분의 1, 3분의 2 지점 두 곳에서 떠야 합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른 채 표층수만 뜨는 겁니다. 수심 5m를 정도 기준을 하는데 5m가 이제 안 되는 하천일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수십 년간 강릉 남대천의 수질 검사가 이루어져 온 겁니다. 결국에 상류에서 흐르는 물이 거의 없고 사상 최악의 가뭄을 만난 데다가 보에 갇혀 있는 물이 그야말로 그냥 썩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깨끗한 물이 상류에서 흘러나오지만 보를 만나면서 급격히 수질이 나빠지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지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공항교 밑에 보면은 하수 종말 처리장 방류구가 이제 여기 있거든요. 네. 바다에서부터 상류 쪽으로 역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 바다에 있던 적조가 안에까지 다 퍼져버리는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 네. 이 포남보를 경계로 이 밑에 물이 정체가 돼 있습니다. 네. 이제 네. 여기 보면은 하수 유입구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 네 군데 하수 유입구 중에 가장 큰 규모가 이 하수 유입구인데요. 네. 강릉 남대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수는 모두 함유식 하수 관거를 갖고 있더라. 네. 함유식. 예, 그렇습니다. 함유식이라는 건 빗물과 생활하수가 섞여서 이제 네. 들어온다는 건데, 이 하수 네. 유입구에서 나오는 물과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가 이렇게 하류의 대부분을 차지해 버리는 겁니다. 네. 수년간, 십수년간 강릉 남대천의 하류는 이렇게 그려봤는데 사실 물이 썩었다. 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릉시는 여전히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도 잘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부에는 여전히 네. 이렇게만 보고를 해서 굉장히 좋은 물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시민들도 뭐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또 지도에서 봤지만 그 포남보 옆에 생태하천도 있었잖아요. 그 생태하천에 철새 도래지인데 물이 그래서 되나요, 이게? 아, 그렇죠. 그 생태하천이라는 이 사업이 너무 안타깝고 네. 또 너무너무 잘못된 사업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네. 네. 이 생태하천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강릉시는 자, 1급수 2급수입니다. 배도 타고 산책도 하고 이런 네.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하고 시민 혈세를 200억 원이나 드린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됐다는 거를 인정하고 들어갔다면 여기는 물을 수질을 개선해야 하는 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네. 지금 1급수 2급수를 활용하자는 사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하류에 살고 있는 그 이제 남항진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쪽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항진 쪽 얘기가 사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죠. 네. 2011년 이후에 2억여 원을 들여가지고 종묘 방류를 네. 사업을 이제 그 남항진에다 했는데 네. 3년 연속으로 했는데 그 종패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네. 네. 남항진 앞바다의 수질도 이제 체크를 했죠. 처리장 방류구 주변의 경우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만 8.0으로 4등급이 나왔을 뿐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와 총인 TP, 총 유기탄소량 TOC는 모두 6등급 매우 나쁨이 나왔습니다. 특히 남항진 해수욕장 인근 하천수는 모든 항목에서 6등급 매우 나쁨이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수질로 수년간 10년 이상 유지가 됐다면 조개류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거는 뭐 분명한 거죠. 그래서 네. 저 상류의 오봉댐 주변의 성산면, 왕산면과 하류의 남항진 있는 일대까지 전체적인 어떤 네. 피해 조사와 실태 파악이 급선무다. 이런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거기에 걸맞는 하천 그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네. 그걸 좀 빨리 인정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 개선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대책 중 하나가 이제 상류 방류량을 늘리는 거잖아요. 도암댐의 수량을 이용하자는 게 좀 해묵은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2001년도에 도암댐의 발전 방류를 끊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수질 오염이었고 도암댐 물을 함부로 끌어왔다가는 상류, 중류마저도 다 같이 오염을 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도암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예민하고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오염되지 않았다는 가정을 하고 도암댐 물을 끌어올 수만 있다면 남대천의 어떤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는데 네. 도암호의 역할이 굉장히 절대적일 수 있지만 조금 신중하자. 그런 얘기 저는 하고 싶고 철저하게 객관성 있게 가자. 전문가들과 지역 여론이 도암호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고 구체적으로 한수원이 수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오면 도암호의 문을 열지 말지를
논의하자. 상류에 흐르는 물이 절대적으로 강릉 남대천의 수질 개선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좀 인정하고 네. 진지하게 한번 나서보자. 네. 그런 주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 남대천의 수질 문제는 제기가 됐고 논의가 이제 뭐 시작 단계인 것 같은데 네.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뭐 반드시 찾아내야 되겠고요. 도암댐 문제의 경우에는 비단 강릉시 남대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지자체에도 이제 걸려 있는 얘기고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한번 정면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의 양을 늘려야 되겠고 도암댐의 발전과 방류의 문제 깊이 있게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물은 썩기 쉽다 그런 얘기를 하죠. 보해 해체 등 기능 개선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을 보다 정상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생활 하수 문제, 하수 종말 처리장의 수질 개선 노력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러나 그거 무엇보다도 현실을 인정하고 대안을 함께 찾는 것,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들이 마음 놓고 접근해서 멱을 감을 수 있는 남대천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김인성 기자였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네. 고은실의 시에 김민기 씨가 곡을 붙인 가을 편지. 많은 가수들이 불렀던 대표적인 가을 노래죠. 네. 아직 한낮에는 햇볕이 따갑습니다만 한층 높아진 하늘과 변해가는 들녘들 또 산자락 그리고 살갗에 와닿는 삽상한 바람까지 이제 누가 뭐래도 가을이 왔습니다. 네. 가을은 흔히 뭐 귀뚜라미의 등을 타고 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곧 가을 전령사의 울음소리도 귓전에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토크 말씀 10월 첫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